쾅! 고막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붉게 물듭니다. 미친. 김수현. 저거 뭐야? 방금 우리 궤도 옆으로 지나간 거. 중국산 레드에로우 대전차 미사일 아니냐? 지면 온도 섭씨 53도.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사막훈련장. 대한민국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의 조종수 박철우 상사가 핏대 선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42톤짜리 강철 괴물이 급선회하며 모래바람을 일으키자 빗나간 미사일이 뒤쪽 모래 언덕에 꽂히며 시뻘건 불기둥을 토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열상 감지, 스펙트럼 분석. 저거 중국산 레드에로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쳤어. 훈련용 대항군이 왜 실탄을 쏘는 겁니까? 조수석에 앉은 김수현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대한민국과 UAE 간의 역사적인 5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결정짓는 운명이 최종 비교 평가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막 어딘가에 설치된 VIP석에는 UAE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방금 전 자신들의 기동 시범을 마치고 여유만만하게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경쟁자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UAE 국왕이 두 후보를 한자리에 불러 직접 눈으로 비교하겠다며 만든 이 잔인한 데스매치 현장. 여기서 실수 하나면 계약은 물거품이 되고 중국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필이면 진짜 미사일이 날아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작전의 총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마철훈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테러가 아닙니다. 기술력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게 된 중국 놈들이 돈으로 산 가짜 적군을 이용해 저지른 비열한 청부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시간을 30분 전으로 돌려봅시다. 출발 전 중국 국영기업 노린코 대표는 이미 시범을 마치고 내려와 국왕 옆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놈의 장갑차 VN-20은 퍼지기 직전이었지만 겉보기엔 그럴싸했죠. 놈은 저를 지나치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마장군, 우리 중국제는 튼튼합니다. 한국산은 사막 모래에 엔진이 뻗지는 않을지 걱정이군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 사고라는 말, 그게 복선이었습니다. UAE 국왕은 실전적인 테스트를 위해 민간 군사 기업 PMC를 대항군으로 고용해뒀는데 중국 놈들이 그 팀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준 겁니다. 훈련 도중 오발사고로 위장해서 레드백을 날려버려라. 기체 결함으로 인한 유폭이라고 우기면 된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국왕의 특별 지시만 믿고 출발했습니다. 마장군, 중국 놈들 거는 봤으니 됐소. 훈련장 끝좌표 B3에 패전차를 갖다 놨소. 거기까지 가서 실탄 사격으로 박살 내시오. 단 내 귀빈들이 있는 곳이니 안전을 위해 그 구역에 도착하기 전까진 절대 발사 시스템을 잠가두시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레드백에는 30mm 실탄과 미사일이 가득했지만 소프트웨어 락이 걸려있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항군 놈들은 이 무장 해제 구간을 노리고 진짜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쉬익! 모래 언덕 뒤에 숨어있던 대항군 험비 차량에서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피할 각도가 안 나왔습니다. 박 상사, 30 방향, 직격이다. 젠장, 잡았다. 펑. 하지만 하늘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레드백의 능동 방어 체계 APS 아이언 피스트가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탄을 쏴버린 겁니다. 미사일이 차체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멀쩡하게 튀어나오는 레드백을 보며 VIP석의 국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알라요. 봤나? 방금 미사일을 쳐냈어. 대항군이 실탄을 쏜 건가? 정말 지독하게 실전적인 훈련이군. 국왕은 이것조차 우리가 준비한 깜짝쇼라고 착각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중국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게 왜 안 터져?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상황실에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저건 암살 시도입니다. 대항군 놈들이 매수됐어요. 박 상사, 당장 반격해.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려. 하지만 박 상사의 절규가 무전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총이 안 나갑니다. 국왕 명령 때문에 걸어둔 지오펜식 락이 안 풀립니다. 킬존까지 아직 3km 남았습니다. 방아쇠가 먹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장갑차를 타고 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무장 해제 상태였습니다. 매수된 대항군 놈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이제 대놓고 험비를 몰고 나와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탄이 아닌 진짜 12.7mm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말입니다. 타타타타탕. 총알이 레드백의 장갑을 때리고 센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 김수현. 꽉 잡아라. 네. 상사님 뭐 하시게요? 미사일도 못 쏘는데. 박 상사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미사일? 필요 없어. 훈련용 대항군? 웃기지 마라 그래.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마. 그는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고 엔진 회전수를 레드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웅. 괴물 같은 엔진음이 사막의 폭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이 안 나가면 몸으로 때워야지. 다 비켜. 이 배신자 새끼들아. 박 상사가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레스백이 도망치는 대신 기관총을 쏘고 있는 대항군 차량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42톤의 질량, 시속 70km의 속도. 그것은 움직이는 성벽이자 달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과연 이빨 빠진 호랑이는 하이에나 떼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진짜 물리치료가 시작됩니다. 우왕, 천마력. 말 1000마리가 동시에 끄는 것과 맞먹는 괴물 같은 힘이 42톤짜리 강철 덩어리로 밀어붙입니다. 레드백의 엔진 회전수가 한계치까지 치솟자 사막의 모래가 거대한 폭풍처럼 뒤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조종수 박철우 상사의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전방 50m 앞에서 기관총을 난사해대는 중국 용병들의 험비 차량뿐이었습니다. 야 김수현, 혀 깨물지 않게 입 다물어라. 충돌 3초 전이다. 박 상사가 소리치며 조종관 옆에 있는 자세 제어 스위치를 튕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주하던 레드백의 앞부분이 쑥 들리며 차체가 사선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K2 흑표 전차에도 적용된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 기술입니다. 원래는 산악 지형에서 아래쪽 적을 쏘기 위해 만든 기능이지만 지금 박 상사는 이것을 사냥 기술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곰이 앞발을 들어 적을 내려 찍으려는 자세.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기관총을 쏘던 용병 사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미친. 저거 안 멈춰. 피해. 핸들 꺾어.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속 70km로 달려드는 42톤의 질량은 물리 법칙 그 자체였습니다. 쾅! 고막이 터질 듯한 금속성 파열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레드백의 단단한 전면 장갑이 험비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마치 빈 깡통을 발로 밟는 것처럼 3톤짜리 험비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끼기기. 강철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드백은 충돌의 충격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엑셀을 밟아 구겨진 험비를 깔아뭉개고 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지직 쿵. 적 차량은 모래 속에 완전히 파묻혀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지만 최신형 복합 소재 고무 궤도가 충격을 흡수하며 레드백은 오뚜기처럼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박 상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납작해진 적 차량에서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봤냐? 이게 한국산 파워팩이다. 총알 없어도 니들은 내 밥이야. 박 상사의 걸쭉한 일갈. 조수석의 김수현 엔지니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전바를 잡고 있었습니다. 와, 상사님, 진짜 미치셨습니까? 어떻게 장갑차로 로드킬을 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대장 차량이 순식간에 떡이 되는 꼴을 본 나머지 두 대의 적 차량들이 기겁을 하며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놈들은 총을 쏘는 것조차 잊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괴물이다. 저건 장갑차가 아니라 괴물이야. 정보가 다르잖아. 도청된 놈들의 무전기에서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드론 카메라를 통해 VIP석의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와! UAE 왕실 귀빈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국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알라요. 저 거대한 덩치가 저렇게 날렵하게 움직이다니.
근접전에서 차량을 제압하는 기술이 정말 환상적이군요. 마 장군, 이것도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까? 탄약을 아끼려고 일부러 충돌 전술을 쓴 겁니까? 저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AS-21 레드백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내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실전에서는 탄약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장갑차는 무기가 됩니다. 국왕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아주 실전적이야.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저런 야수성이지. 중국산은 종이 상자 같았는데 말이야. 반면 옆에 앉아있던 중국 대표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용병들이 밟혀나가는 꼴을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거 야만인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싸워?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국왕의 환호성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레드백 안. 박상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김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어? 네, 멀쩡합니다. 와, 한국산 서스펜션 좋긴 좋네요. 그 충격에도 허리가 안 아픕니다. 김수연이 헛웃음을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운전수와 기술자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박 상사의 눈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계기판의 레이더 경보 장치가 붉은색으로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삐삐지삐. 이번엔 아까와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묵직하고 더 불길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실장님,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저기 12시 방향 좀 보십시오. 먼지 구름 크기가 다릅니다. 저건 험비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지평선 너머 모래 언덕 위로 거대한 포신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육중한 궤도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쿠구구구. 러시아제 T-72 전차.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습니다. 매수된 대항군 놈들이 최종 보스로 쓰려고 숨겨뒀던 진짜 전차들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두두두두 소리와 함께 무장 공격 헬기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 놈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본대를 투입한 겁니다. 이제 몸싸움 따위는 통하지 않는 진짜 중장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젠장, 탱크에 헬기까지. 이건 반칙이지. 박 상사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레드백이 튼튼해도 전차에 125mm 주포를 맞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기관포를 쏘는 헬기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화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무기가 필요합니다. 수연아, 방법 찾아라. 지금 당장 그 빌어먹을 락 안 풀면 우리 여기서 통보이 된다. 박 상사의 절박한 외침. 김수연 엔지니어는 울상이 되어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안 돼요, 상사님. 여긴 아직 킬존까지 2km 남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락이 절대 안 풀려요. GPS 신호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쾅! 적 전차의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레드백의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며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사막 한복판. 5조 원의 계약. 아니 두 사람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김수연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스스로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막의 고철이 되어버릴까요?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쾅! 사막의 모래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러시아제 T-72 전차의 125mm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레드백의 불과 5m 옆 충격파가 차체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김수연 엔지니어가 비명을 지르며 대시보드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조종수 박철우 상사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조종간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었습니다. 정신 차려. 징징거릴 시간 없다. 저 새끼들 진짜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전차 2대가 포신을 돌리며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고 공중에서는 무장 헬기가 빙빙 돌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사자굴에 던져진 꼴이었습니다. 수연아, 락 풀었냐? 빨리 말해. 아, 안 됩니다. GPS 신호가 너무 강력하게 잡혀 있어서 소프트웨어 해킹이 안 먹혀요.
제가 보안 프로그램을 너무 완벽하게 짜놨어요. 뚫을 수가 없다고요. 김수현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보안이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조여오는 아이러니한 상황. VIP석의 중국 대표단은 샴페인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드론 화면 속에서 도망 다니는 레드백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저것 보십시오 전하. 한국산 장갑차는 도망 다니기 바쁘군요. 쥐새끼처럼 말입니다. UAE 국왕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상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기름밥을 먹으며 기계와 동고동락한 장인이었습니다. 컴퓨터 코드는 몰라도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 김수현. 잘 들어. 박 상사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되면 물리적으로 뚫어. 네. 그게 무슨. 포탑 하부에 있는 사격 통제 회로 박스. 그거 뜯어내. 네. 거길 뜯으면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잔말 말고 뜯어. 거기서 격발 신호선 찾아서 전원부에 직접 연결해. 바이패스 시키라고. 김수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최첨단 장갑차의 뇌를 뜯어내고 신경을 강제로 잊겠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기를 강제로 흘려보내 방아쇠를 당기는 직결 시동 같은 원리. 두두두두두. 헬기의 기관포가 레드백의 지붕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불꽃이 튀고 내부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김수현이 안전벨트를 풀고 포탑 하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차체 안, 바닥에는 공구들이 굴러다니고 머리 위로는 총알이 빗발치는 지옥. 그는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버를 꺼내 회로 박스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님, 차 좀 제발 얌전히 좀 오세요. 나사가 안 빠져요. 시끄러. 지금 멈추면 바로 폭사야. 내가 알아서 중심 잡아. 박 상사는 신들린 듯한 회피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T-72 전차가 예측 사격을 하면 급제동으로 포탄을 피하고 헬기가 미사일 라곤을 걸면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42톤짜리 덩치가 마치 피겨 스케이팅을 하듯 사막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막탄은 다 떨어져가고 놈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냐? 놈들이 킬샷 확인 사살 날리려고 폼 잡는다. 다 됐어요. 선 찾았어요. 이제 연결만 하면. 으악! 쾅! 전차 포탄의 파편이 튀며 차체가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김수현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선 가닥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수연아! 안 놓쳤어요. 김수현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이 장갑차가 저 따위 싸구려 용병들에게 고철 취급받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 무시하지 마라. 김수현은 흔들리는 차체에 다리를 꼬아 몸을 고정시키고 양손으로 끊어진 회로선 두 가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작업.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두 선을 비틀어 합쳤습니다. 파직, 파지직. 강렬한 스파크가 튀며 김수현의 손을 그을렸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레드백의 사격 통제 모니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지직, 지잉. 붉은색이었던 락 잠김 글자가 사라지고 초록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장 활성화. 됐습니다. 상사님, 락 풀렸어요. 쏠 수 있다고요. 김수현이 환호성을 지르며 조수석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박철우 상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종관에 있는 마스터 암 스위치를 켰습니다. 철컥. 고생했다 파트너. 백미러를 보니 중국 용병의 공격 헬기가 마무리를 하려는 듯 아주 낮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반격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우리를 보며 비웃는 표정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 상사는 포탑을 180도 돌려 뒤따라오던 헬기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내 턴이다. 드르륵. 포탑 상부의 30mm 부시마스터 체인건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헬기 조종사의 눈이 공포로 커지는 순간 잘 가라. 夸광, 夸광, 夸광. 레드백의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벗어난 야수가 마침내 사막의 정적을 깨고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두두둥, 쾅. 사막의 정적을 찢는 30mm 체인건의 묵직한 타격음. 그것은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이 내지르는 포효였습니다. 방심하고 저공비행으로 다가오던 중국 용병의 공격 헬기. 조종사가 기겁을 하며 스틱을 당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레드백의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고폭 소위탄은 정확히 헬기의 테일 로터 꼬리 날개를 물어뜯었습니다. 잡았다. 요놈. 박철우 상사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꼬리를 잃은 헬기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사막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검은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놈들의 오만했던 프로펠러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나이스 샷! 상사님, 진짜 맞췄어요. 우리가 헬기를 잡았다고요. 김수현 엔지니어가 그을린 얼굴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연결한 그 전선 가닥이 5조 원짜리 계약과 두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이 광경은 드론 카메라를 통해 VIP석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거 사격 통제 장치 잠겨 있었잖아. 어떻게 쏜 거야? 반칙이야. 저건 사기라고. 중국 대표가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UAE 국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화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헬기의 잔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마장군, 저것도 시나리오인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전하, 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고장나면 수동으로라도 뚫어서 적을 잡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정신이자 우리 장비의 생존성입니다. 하하, 훌륭해. 시스템을 현장에서 해킹해서 뚫어버렸다?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찾던 게 바로 저런 유연함이야. 국왕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중국 대표단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심어놓은 용병이 격추당했는데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잡았지만 지상에는 여전히 러시아제 T-72 전차 2대가 남아있었습니다. 놈들은 동료 헬기가 격추되는 걸 보고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포탑을 돌려 레드백을 정조준했습니다. 분노한 맹수처럼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상사님, 헬기는 잡았지만 탱크는 어쩌죠? 30mm 탄으로는 전차 정면 장갑을 못 뚫잖아요. 김수현이 다시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병 전투장갑 차 IFV인 레드백의 주포로는 주력 전차 MBT와 정면 승부를 하기에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놈들은 2대, 우리는 1대. 박 상사가 룸미러로 김수현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야, 천재 엔지니어. 내가 만든 거 중에 그거 있잖아. 미사일 잡는 거 말고 탱크 잡는 미사일. 형궁이요? 그건 딱 2발밖에 안 실었잖아요. 빗나가면 끝이에요. 누가 빗나간대? 내 사전에 빗나가는 건 없어. 그리고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지. 박 상사는 기어를 변속하며 사막의 지형을 스캔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모래 언덕, 휘몰아치는 모래 폭풍. 그는 이 불리한 환경을 오히려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연아, 헌터킬러 모드 켜라. 내가 운전하면서 타겟 찍을 테니까 너는 내가 쏴하면 버튼만 눌러. 알겠냐? 네. 헌터킬러 모드 활성화. 전차장 조준경 연동. 레드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상사는 모래 언덕을 끼고 크게 원을 그리며 적 전차의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안 되면 약점인 옆구리를 노린다. 기동력에서 앞서는 레드백만이 할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우웅! 레드백이 모래 언덕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사고의 능선을 타고 미끄러지며 적 전차의 시야 사각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적 T-72 전차들은 갑자기 사라진 레드백을 찾느라 포탑을 허둥지둥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빠진 구형 전차들이 날렵한 최신형 장갑차의 움직임을 따라갈 리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타겟 1번. 라곤. 박 상사의 외침에 김수현이 모니터를 터치했습니다. 삐. 경쾌한 라곤 소리. 레드백의 포탑 측면에 숨겨져 있던 대전차 미사일 발사관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 형공.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드 퍼겟 방식이라 쏘고 나서 바로 도망가도 알아서 적을 찾아가는 똑똑한 놈이었습니다. 먹어라. 국산 매운맛이다. 슈!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형공 미사일이 발사관을 떠났습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솟구치더니 톱 어택 궤도를 그리며 적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포탑 상부를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첫 번째 T-72 전차의 포탑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일명 뚜껑 따기. 내부 유폭으로 인한 화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단 한 방.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이스. 명중입니다. 김수현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놈이 남았습니다. 동료가 터지는 걸 본 나머지 한 대의 적 전차가 포신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주포 끝에서 시뻘건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쾅! 포탄이 레드백의 바로 앞 모래 언덕을 때렸습니다. 충격파로 인해 시야가 온통 모래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으흑! 박 상사가 이를 악물며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이 독한 놈들. 반응이 빨라. 이제 남은 미사일은 딱 한 발. 적도 바보가 아닙니다. 놈은 이제 엄폐물 뒤에 숨어서 포탄만 내놓고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한 방이 없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수연아, 마지막 한 발이다. 이걸로 못 잡으면 우린 죽는다. 알아요. 근데 놈이 바위 뒤에 숨어서 라곤이 안 걸려요. 각도가 안 나온다고요. 절체절명의 순간 박철우 상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친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면 만들면 되지. 네? 설마 또 들이받으시게요? 아니, 이번엔 날아간다. 박 상사가 눈앞에 보이는 가파른 모래 언덕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저 언덕을 점프대로 삼아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뒤 하늘에서 놈의 정수리에 미사일을 꽂아 넣겠다는 무모한 작전. 42톤짜리 덩치로 하늘을 날겠다니.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상사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꽉 잡아. 레드백 이륙한다. 우왕.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레드백이 사면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허공으로 붕 뜬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공중에 뜬 레드백의 시야에 바위 뒤에 숨어있던 적 전차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쏴. 공중부양 상태. 무중력의 찰나. 김수현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슝. 마지막 형공 미사일이 공중에서 불을 뿜으며 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상 발사도 헬기 발사도 아닌 공중 도약 장갑차 발사. 전차전의 교범 어디에도 없는 미치광이만이 할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쾅! 미사일은 정확히 적 전차의 엔진룸을 뚫고 들어가 폭발했습니다. T-72의 후미가 들썩이더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쿵! 그리고 레드백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에서의 낙하. 일반 차량이라면 차축이 부러지고 승무원의 척추가 나갔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는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기적처럼 흡수해냈습니다. 푸쉬쉬. 유압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바닥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탄력 있게 튀어올랐습니다. 헉. 박 상사는 핸들에 가슴을 부딪혀 숨을 몰아쉬었지만 레드백은 멀쩡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궤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탱크를 잡았어. 날아서 김수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드론으로 지켜보던 VIP석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 UAE 국왕은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저게 장갑차냐? 날개 달린 탱크지. 내가 원하던 게 저거다. 당장 계약서 가져와. 5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반면 중국 대표단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기술 그리고 비열한 수작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한국산 장갑차 한 대에 처참하게 짓밟힌 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 박 상사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상사님,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 수연아, 조용히 해봐. 박 상사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백미러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항군 전차를 다 잡았는데 왜 훈련 통제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까요? 왜 UAE 근위대는 오지 않는 걸까요? 뭔가 잘못됐다. 그때였습니다. 사막의 지평선 너머 붉은 태양이 지는 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벽 검붉은 모래폭풍 샤말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굉음 속에서 김수연의 헤드셋으로 소름 끼치는 전자음이 잡혔습니다. 삐, 삐, 삐. 상사님, 잠깐만요. 이상한 신호가 잡힙니다. 아군 식별 신호가 아닙니다. 이건 대항군 무전기가 아닙니다. 김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군용 데이터 링크 신호입니다. 아주 강력한 출력이 우리를 스캔하고 있어요. T-72 같은 구형 전차에는 없는 장비입니다. 동시에 상황실 모니터에서 아군 신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래폭풍이 통신을 차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출력 전파 방해로 이 구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겁니다. 치지직, 치직, 찾았다. 끈질긴 한국산 쥐새끼들. 레드백의 스피커를 뚫고 들어온 낯선 목소리. 그것은 아랍어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박 상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용병은 미끼였습니다. 우리가 탄약을 소비하고 지치기를 기다리던 진짜 사냥꾼이 저 폭풍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수연아, 문 닫아. 해치 잠가. 네. 왜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다. 박 상사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해치를 쾅 닫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T-72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덩치, 날카로운 쐐기형 포탑, 반응 장갑으로 도배된 차체, 그리고 125mm 활강포.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수출 주력 전차 VT4였습니다. 놈들은 이 혼란을 틈타 증거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사막에 묻어버리려 온 것입니다. 5조 원이 걸린 세일즈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우웅 콰광. 거대한 모래폭풍 샤말이 훈련장을 집어삼키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검붉은 모래먼지에 가려졌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굉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드론 카메라도 추락했습니다. VIP석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중국 대표단은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장군, 사막에서는 흔한 일이죠. 레이더도 안 터지는 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놈들은 작정을 했습니다. 보는 눈이 사라진 지금 사고를 위장해 우리 레드백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모래 속에 영원히 파묻어버리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폭풍의 한가운데 레드백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사님, 열상 장비 먹통입니다. 모래 입자가 센서에 난반사를 일으켜서 앞이 하얗게만 보입니다. 김수연 엔지니어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최첨단 센서도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경고. 전파 탐지. 7시 방향. 능동형 레이더 신호입니다. 누군가 우리 위치를 찍고 있어요. 쾅.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포탄 한 발이 레드백의 지척에서 터졌습니다. 파편이 차체를 때리고 충격파로 인해 내부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크. 박철우 상사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 방탄조끼가 찢어진 틈으로 검붉은 피가 쿨럭쿨럭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파편이 차체를 뚫고 들어와 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박힌 게 분명했습니다. 군복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건 눈먼 포탄이 아니야. 정확히 알고 쏘는 거야. 치지직, 치직. 찾았다. 쥐새끼들.
숨바꼭질은 끝났다. 스피커를 타고 들어온 중국어 무전. 폭풍 속에서 거대한 강철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병들이 쓰던 구형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쐐기형 포탑, 반응 장갑으로 도배된 차체.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주력 전차 VT4였습니다. 놈들은 고성능 미리파 레이더를 켜고 모래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젠장, 미사일은 다 썼는데 30mm 기관포로는 저 괴물의 정면 장갑을 뚫을 수가 없어요. 김수현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체급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52톤 전차 vs 42톤 장갑차.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였습니다. 수연아, 잘 들어. 놈들은 레이더로 우릴 보고 있어. 그게 놈들의 눈이야. 박 상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 눈을 속여야 산다. 어떡해요? 우린 스텔스 기능도 없잖아요. 아니, 놈들을 소리로 잡는다. 박 상사는 엔진 출력을 최소로 줄이고 정숙 주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레드백의 궤도는 고무야. 쇳덩이 궤도를 쓴 놈들보다 훨씬 조용해. 모래바람 소리에 묻히면 놈들은 우리 엔진 소리를 못 들어. 그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적은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 레이더에 가짜 먹잇감을 던져주고 소음이 적은 레드백의 강점을 이용해 등 뒤로 돌아가겠다는 것. 수연아, 내가 해킹해서 뚫었던 그 회로 다시 만져야겠다. 네, 또요? 이번엔 아이언 피스트 APS 레이더다. 그 레이더 출력을 최대로 높여서 방향을 우리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쏴. 미끼를 던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놈들의 레이더 경보 장치 RWR가 미치도록 울리게 만들어. 놈들이 거기가 우리라고 착각하게. 이것은 전자전이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수싸움. 김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APS 레이더의 지향성을 조절해 레드백의 오른쪽 100m 떨어진 바위 언덕을 향해 고출력 전파를 발사하도록 세팅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쏘면 놈들이 반응할 겁니다. 좋아. 쏘고 나서 바로 엔진 꺼. 우린 유령이 되는 거야. 박 상사의 신호와 함께 김수현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찌잉! 강력한 전파빔이 허공을 가르고 바위 언덕을 때렸습니다. 동시에 VT4 전차의 내부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을 겁니다. 예상대로 놈들의 포탑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전파가 발사된 바위 언덕 쪽으로 급격하게 돌아갔습니다. 놈들은 그곳에 우리가 숨어서 미사일을 조준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지금이다. 엔진 켜. 박 상사가 시동을 켰습니다. 레드백은 관성으로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고무 궤도 덕분에 끼익거리는 금속 마찰음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유령처럼 레드백은 적 전차의 시야에서 사라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쾅! 속은 중국 전차가 바위 언덕을 향해 주포를 날렸습니다.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놈들이 헛방을 날린 사이 박 상사는 적 전차의 사각지대인 후방으로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님, 피가. 김수현이 박 상사의 옆구리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가 시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해. 놈이 듣는다. 거리 50m. 모래폭풍 사이로 적 전차의 뜨거운 엔진 배기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터진 줄 알고 확인 사살을 위해 포탑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둔한 강철 궤도 소리는 우리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잡았다. 박 상사가 핏기 없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유령처럼 놈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시간입니다. 스스스슥. 모래가 흐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42톤의 거구가 움직이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정적. 레드백의 복합 소재 고무 궤도는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와 완벽하게 동화되어 금속 궤도 특유의 철컹거리는 소음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사막의 독사가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레드백은 VT4 전차의 사각지대인 후방 30m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리 30m, 20m. 김수현 엔지니어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적 전차의 포탑은 여전히 우리가 쏘아보낸 가짜 레이더 신호가 있는 바위 언덕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놈들은 그곳에 우리가 숨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헛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진짜 사신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상사님, 지금입니다. 놈의 엔진 배기구가 보입니다. 알아. 아주 활활 타고 있구만. 박철우 상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열상 장비가 먹통인 상황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된 적 전차의 후방 그릴 은 뜨거운 아지랑이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심장, 그리고 가장 약한 급소. 박 상사는 조종간에 달린 트리거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야, 짱깨? 뒤통수 조심하라고 안 배웠냐?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드르르르르륵. 30mm 부시마스터 체인건이 침묵을 깨고 불을 뿜었습니다. 거리 불과 15m. 연거리 사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텅스텐 철갑탄 수십 발이 일직선으로 날아가 VT4 전차의 얇은 후방 엔진 그릴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습니다. 쾅! 퍼버벙! 명중! 엔진 피격! 불길이 치솟습니다. 적 전차의 엔진룸 내부에서 유폭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기름과 불길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굉음을 내던 전차의 엔진이 비명과 함께 꺼졌습니다. 심장을 찔린 거인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잡았다. 끝났다. 김수연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포탑이 움직인다. 놀랍게도 엔진이 꺼져 죽은 줄 알았던 VT4의 포탑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조동력 장치 APU나 배터리 전력을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놈의 125mm 주포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레드백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3세대 전차의 주포 한 방이면 이 거리에서 레드백은 가루가 됩니다. 젠장, 이 독한 놈들. 죽어서도 쏘겠다는 거냐? 박 상사가 급하게 후진 기어를 넣으려 했지만 모래폭풍 속이라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기관포 탄환은 엔진을 부셨지만 놈의 두꺼운 포탑 장갑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이미 다 썼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놈의 포신이 우리 정면을 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 상사는 찰나의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짓눌러버린다. 수연아, 충격 대비. 꽉 잡아. 네. 설마 또. 이번엔 아주 묵직하게 간다. 박 상사는 기어를 전진으로 박아넣고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목표는 적 전차의 측면, 궤도와 차체 사이의 경사면. 그곳을 밟고 올라타겠다는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우왕! 레드백이 성난 황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적 전차장도 당황했는지 포탑 회전 속도를 높였지만 이미 레드백은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42톤의 질량이 가속도를 받아 적 전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레드백의 앞부분이 들렸습니다. 박 상사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적 전차의 차체 위로 레드백을 밀어 올렸습니다. 끼기기, 까강! 금속과 금속이 비명을 지르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레드백의 궤도가 적 전차의 반응 장갑을 지식이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으라차차! 꿇어라! 이 자식아! 우지끈! 레드백의 육중한 하중이 적 전차의 포탑링과 상부 장갑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UFC 헤비급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을 꽂는 듯한 압도적인 무게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중국 전차의 서스펜션이 주저앉고 돌아가던 포탑이 우드득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포신이 모래바닥에 처박혀 휘어졌습니다. 레드백은 적 전차의 등 위에 완전히 올라타 놈을 모래 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완벽한 제압. 이것은 화력전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힘과 체급으로 찍어 누른 물리적인 승리였습니다. 헉, 헉. 박 상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체 아래에서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적 전차가 빠져나오려고 엔진을 헛돌리는 소리였지만 42톤의 무게에 깔린 놈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살아있냐? 네. 와, 진짜. 상사님은 정말. 김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레드백이 그 거대한 중국 전차를 깔고 앉아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모래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휘몰아치던 바람이 멈추고 뿌연 먼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강렬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무대의 조명처럼 승리자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상황실의 통신이 찢어지는 잡음과 함께 복구되었습니다. 취직. 여기는 본부. 박 상사. 응답해. 어떻게 됐나? 마철훈 소장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박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레드백 1호기. 쿨럭.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발 아래 깔린 중국 전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완료. 그 순간 드론 카메라의 영상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VIP석의 대형 스크린에 현장의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정막, 그리고 경악.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반쯤 모래에 파묻힌 중국의 최신형 VT4 전차. 그리고 그 위를 당당하게 짓밟고 올라서 있는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포신이 휘어진 채 깔려있는 중국 전차는 패배자의 비참함을, 그 위에 우뚝 선 레드백은 승리자의 위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 알라요. UAE 국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능 증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브로셔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 장갑차가 중국 전차를 밟아버렸다. 이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등 뒤로 전 세계 무기상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꽂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종이 호랑이였군. 한국 무기. 진짜 괴물이다. 사막의 태양 아래 레드백의 검은색 차체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써내려간 가장 무식하고도 통쾌한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철커덕. 육중한 레드백의 후방 램프가 유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자가 걸어나오는 위풍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만이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UAE 왕실 근위대가 장갑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본 근위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메딕, 메딕, 의료팀 빨리 붙어. 조종수가 위독하다. 조종석의 박철우 상사는 조종관을 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는 파편에 찢겨 너덜거렸고 전투복은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시트 바닥까지 적시고 있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그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적을 제압할 때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사님, 상사님, 눈 뜨세요 제발. 김수연 엔지니어가 울부짖으며 박 상사의 헬멧을 벗겼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박 상사의 얼굴,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겼잖아요. 우리가 다 이겼다고요. 5조 원 땄으니까 집에 가야죠. 소주 한 잔 사주신다면서요. 김수연의 뜨거운 눈물이 박 상사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박 상사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힘겹게 떠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 엉망이 된 김수연의 얼굴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UAE 군인들, 그리고 사막의 모래폭풍이 거치고 드러난 눈 시리게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시끄러워 임마. 나 안 죽어. 상사님, 정신이 드세요? 박 상사가 피 섞인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야, 담배 하나만 줘봐. 지금 몸 상태에 담배가 넘어가요? 김수연이 타박하면서도 덜덜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찌그러진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박 상사의 입에 물려주고 불을 붙여주자 그는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배 끝에 불씨가 유난히 붉게 빛났습니다. 후! 하얀 연기가 사막의 맑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제야 박 상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거대한 중국 전차를 깔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패배자의 차가운 고철 덩어리. 그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꺼봐. 몸으로 때우면 된다니까. 한국 기계. 튼튼하네. 응급 헬기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습니다. 박 상사는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떠나는 헬기를 향해 UAE 국왕과 군 수뇌부가 활주로에 도열하여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실력을 증명해 보인
진정한 혈맹의 전사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였습니다. 반면 중국 대표단은 이미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의 최신형 전차 VT4가 한국 장갑차에게 비참하게 깔려있는 그 치욕스러운 사진은 이미 전 세계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똑같았습니다. 사막의 기적 한국의 거미, 중국의 용을 밟다 중국산 무기의 신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아부다비 왕립병원 VIP 병동. 박철우 상사는 대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부다비의 뜨거운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수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갈비뼈는 붙어가요? 아파 죽겠다. 기침할 때마다 뱃속이 울려. 근데 그건 뭐냐? 이거요? 김수현이 봉투를 흔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계약서요. 방금 도장 찍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금액이 좀 바뀌었어요. 왜? 깎자고 그러냐? 그 짠돌이들이 그럼 그렇지. 아니요. 5조 원이 아니라 12조 원이래요. 뭐? 미친. 12조? 박 상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 옆구리 통증에 다시 눕습니다. 아이고 배야. 진짜냐? 네. 국왕 전하께서 그날 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보셨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예술이다라면서 장갑차뿐만 아니라 차기 전차, 교체 사업, 대공 방어망 사업까지 전부 한국에 맡기겠답니다. 한국 무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김수현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박 상사의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국왕 전하께서 직접 전해주라고 하신 겁니다. 상산인 겁니다. 상자를 열자 황금색으로 빛나는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이드 무공 훈장. 외국 군인에게 주는 UAE 최고 등급의 훈장이자 국가 영웅에게만 수여되는 명예였습니다. 박 상사는 훈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그의 손과 화려한 황금 훈장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야, 김수현. 이거 진짜 금이냐? 네. 24K 순금입니다. 꽤 비쌀걸요? 됐다 그럼. 밥값은 했네. 나중에 이거 녹여서 소주나 실컷 사 먹어야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하고 뜨거운 전우애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라비아 반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 그곳에 우리가 남기고 온 것은 단순한 바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기술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옆좌석에는 휠체어 신세를 면하고 지팡이를 짚은 박철우 상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김수현이 선물한 사막의 모래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의 치열했던 기억, 그리고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의 증거였습니다. 박 상사, 고생 많았네. 돌아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나? 제 물음에 박 상사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된장찌개에 밥 비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내미한테 전화 한 통 하려고요. 아빠가 왕년에 탱크 좀 몰았다고 자랑 좀 해야죠. 소박한 대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투박한 손이, 저 평범한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우리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소중한 조국을 수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어떤 적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평화를 파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치자 찬란한 태양이 기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서광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고 전 세계의 하늘과 땅, 바다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